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동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혼생활의 체험판, 요렇게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생활의 체험판. 그러면 이제 신혼생활이 끝나면 그건 뭐 각자 생각에 알아서 맡길게요. 촬영 다 해놓고 마이크 안 껴놓고 촬영해가지고 지금 새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멍청하게. 오늘은 얼마 전에 여자 사람 동생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오빠,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이 얘기 처음 듣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딱 그거였어요. 어쩌라고. 아니, 나는 사실 남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타입이라서 뭐 사실 어쩌라고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동거하고 결혼한 케이스더라고. 그래서 아마 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사실 얘기를 하자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왜 의미가 없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거를 했죠.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 동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혼생활의 체험판, 요렇게 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생활의 체험판. 그러면 이제 신혼생활이 끝나면 그건 뭐 각자 생각에 알아서 맡길게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 뭐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이제 동거를 해보자라는 거는 이제 상대가 배우자로서, 결혼 상대로서 좋은지를 좀 더 이제 보자라는 건데, 굳이 동거를 하지 않아도 연애만으로 사실 충분히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든 남자든 만약에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막 술 먹는 동안에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좀 이제 잦은 사람, 뭐 이런 거는 굳이 동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큰 부분인 거니까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은 결혼을 하든 뭐 애가 생기든 절대 태생적으로 안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이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생활 패턴이나 뭐 생활 뭐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사람의 뭐 습성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깊게 알아보자라는 뜻일 텐데, 이런 것도 사실은 동거가 아니더라도 이미 연애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작은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 핸드백을 딱 봤을 때 가방이 막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뭐 립스틱이니 뭐니 막 난리 나 있어. 그러면은 사실 그다지 청소도 잘 못하는 타입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동거가 보면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신혼생활의 체험판이기 때문에, 일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와서 같이 막 꽁냥거리고, 뭐 주말에도 막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막 하지만, 일단 남자란 동물만 보더라도 막 이제 어떤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서 지극정성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그 여자만 보고 막 이제 많이 어필을 하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책임감이라는 거에 눌려서 이제 일이나 경제 활동,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의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제 여친이나 뭐 와이프나 뭐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소에는 처음에는 막 뭐 이 새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맨날 야근하고 맨날 뭐 특근한다고 그러고 맨날 회식이라고 그러고 막 이딴 소리 하고 하니까 되게 이제 사랑이 식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 여자한테 쏟은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생활하는데 다시 이제 원래 했던 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이건 남녀 구분하지 않고 흔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동거를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이런 거를 겪고 있게 되면은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연애에서도 보면 남녀가 사랑이 식어가는 흔한 과정이기도 한데, 신혼생활 체험판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혼 체험 기간 동안 마냥 좋은 게 지배적일 텐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동거를 마냥 하지 마라, 사실 이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외롭지 않다.
진짜 외롭지 않다. 혼족이라면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외롭고 막 이렇게 쓸쓸하고 막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약간 화사하고 뭐 이제 따뜻한 누군가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라는 거. 뭐 이거는 일단 확실히 되게 크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뭐 이게 뭐 수입을 서로 공개해서 뭐 이렇게 오픈하고 이런 거는 둘째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트 비용이 많이 세이브 돼요. 같이 있다 보니까 굳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가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트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 진짜 큰 건 만약에 둘 다 자취를 해. 그러면 집에 대한 지출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세이브가 된다는 거. 이게 되게 크죠. 이건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셋째, 에너지 소모가 적다. 이거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데이트를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메이크업해, 뭐 옷 골라, 뭐 이제 데이트 이뻐 보이기 위한 막 이런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도 막 데이트 코스 짜, 뭐 기본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거. 그냥 막 잠옷 차림으로 잠옷 차림으로 만나는 거 그냥. 그래서 이런 그런 피곤한 부분들이 되게 없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장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 첫 번째, 귀찮아. 진짜 귀찮아. 그러니까 뭐 쉬고 싶은데 신경을 뭐 써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요. 밥을 먹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막 나 혼자 주말에 쉬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 쉬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은 뭐 어떤 거 막 뭐 해 먹을래?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 이런 귀차니즘.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내가 편하게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거를 쉐어하고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귀찮아지는 게 있죠. 두 번째,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인 건데 사기 결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만약에 되게 막 이렇게 반듯하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전제 동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랬더니 더 반듯하고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확신이 들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 그러면 사실 180도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 척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이지. 뭐 법적으로 뭔가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사람 심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기 결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세 번째, 이거 되게 큰 건데 이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 시절 같았으면은 정말 뭐 1000번도 더 헤어지고 남았을 만한 일을 동거를 하게 되면은 되게 헤어지기가, 이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일단 뭐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부대 끼고 살면서 생긴 정이라는 거는 되게 무시하기가 힘들게 되거든. 그래서 연애 시절보다 훨씬 더 감정을 끊어내는 게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한테 혼나. 아니, 대부분 비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 허락을 받았다고 시잖아요. 되게 개방적인 부모님이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세 번째 이유는 더 힘들어져요. 부모님이 알고 있는데 이별하는 게 쉬울까요? 너무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예전에 어디서 봤더라? 어디 인터넷에서 봤나 아니면 기사에서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봤던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동거를 하고 결혼한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이혼 확률이 더 높았어요. 이혼율이 더 높았어. 이거 통계로 봤던 거.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의미 없다.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애를 하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2년 정도는 만나보고 결혼을 해라라고 이제 권장을 좀 하는 편인데, 사실 2년이면 굳이 동거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제 뭐 패턴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습성을 이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를 추천을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라. 별로 의미 없는 이유니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라.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뒤지게 싸워. 뒤지게 싸워. 진짜 죽어라고 싸워. 그럼 이만.